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도로와 토지 투자라고 그래서 일단 챕터인데 도로는 자세하게 나중에 한번 할 기회가 또 있을 건데요. 도로 관련돼 가지고서 좀 보면 일단 이 사진을 제가 왜 찍어 놓은 거냐면 이 도로가 없을 때는요. 이 도로가 없을 때는 이 동네 그냥 허 벌판에 그냥 논밭이었습니다. 근데 도로가 여기 신설이 되면서 이 주변을 따라서 하나씩 하나씩 개발이 되면서 해당 주변에 건물들이 들어서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 이 도로가 들어가지 않는 라인의 경우는 보존이 된 상태죠. 그래서 도로라는 게 나오는 길이 이 돈이 되는 길이다. 뭐 그런 정도의 사진으로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사진을 보시면 일단 사람들은 편리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거, 내가 최소한의 거리를 가면서 가는 걸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 이쪽에 오는 길이 가까운 지역 있죠? 그러니까 일단 도로가 형성이 되면 편리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도로를 따라 모이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변을 따라서 개발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허 벌판에 땅이 있는데 어느 쪽으로 도로가 개설이 된다 이런 말이 나오면 그때 그 지역은 개발 가능성이 있는 라인이 되는 거야. 근데 또 재수없게 또 이 도로 라인에 붙어 있는 좋은 땅이면 상관없지만 끝에 이 중간에 있는 거면 이게 맹지가 돼 버리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또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도로를 따라서 사람들이 모이는 습성이 있다. 그런 표시로 제가 만들어 놓은 거고 이 도로 라인을 통해서 옆에 건물들이 들어서면서 이 도로 큰 도로 주변에는 상업성이 있는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게 되고 후면 부분은 이제 상업적인 건물보다는 주거 형태의 그 건물들이 들어서게 돼 있죠. 왜? 상가를 해도 사람이 다니지 않기 때문에 상업적인 용도로 쓰기가 뭐하니까 주택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도로를 따라 어쩔 수 없이 도로 계획이 토지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 그러면 이게 최근에 나왔던 제2 경부고속도로입니다. 그럼 이제 이 축이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은요, 이 세로로는 7개 축이 있고요. 가로로는 9개 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간에 9축이 있고 남북간에 7개 축이 있는데 그 축 라인을 계속 보다 보면은 중간에 도로가 신설될 때는 뜬금없이 바로 옆에 이렇게 도로가 생기지 않고요. 이 축 사이에 중간 지점쯤에 축을 하나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축이 두 축이 있는데 이 두 축 사이에 여기 서울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이어지는 축 있죠. 그래서 세종시까지 가는 축으로 경부고속도로를 만들 때에는 그러면 이쪽 라인 언저리 쪽이 개발이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도로계획이 나옴에 따라 토지 가치가 당연히 여기 있는 토지랑 자, 볼게요. 여기 있는 토지랑 여기 있는 당연히 어디가 더 좋냐면 이 땅이 좋겠죠. 근데 얘는 이미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 옆에 있는 이 땅도 좋을 거야. 그러면 중간 지점에 있는 토지보다는 이 왼쪽이나 오른쪽에 치우쳐 있는 땅이 당연히 좋은 땅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토지를 어떤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어느 쪽으로 도로가 날 건지를 예상하고 토지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담을 한다거나 또는 어떤 브리핑을 할 때는 도로가 어떤 지역에 개설이 된다 이런 말이 나오면 일단 그 자료 확보를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확보를 해놓고서 근거 자료로서 써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 일반적으로 도로가 지나간다 그러면 뭐 도로가 지나가는데 뭐 얼마나 뭐 큰 영향이 있겠어?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사례를 하나 갖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갖고서 이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는 그 사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저 땅이 좋은 땅이다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제일 먼저 예전에 토지 투자를 할 때는요, 도로하고 철도 중에서 투자를 할 때는 도로라 또는 철도로 갔는데 최근에는 약간 바뀌었어요. 그래서 도로에 있던 수송량이 지금 철도로 옮겨갑니다. KTX, 뭐 BRT, 뭐 일단 철도 계획이 나오면서 이제 대량으로 옛날에 물류 수송이 2010년하고 지금 현재 2013년인데 계속적으로 철도 수송량이 늘어나고요. 도로에 있는 거는 좀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단순하게 볼 때 기존 도로는 이전에 있던 도로는요. 국가 내 성장 거점 지역에서 성장 거점 지역 간을 신속하게 연결할 목적으로 도로를 놨다면 철도라는 거는 국가 내에서 어떤 성장이 되는 거점 지역하고 대도시를 연결해서 대량으로 연결할 목적으로 철도로 가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KTX가 서울하고 부산 간 그리고 서울하고 광주 목포까지 이렇게 KTX 연결이 되면서 그 라인 쪽으로는 개발 호재가 생긴 거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평택에 중간에 가면 이제 평택역 지제역 있죠? 거기에 이제 고속철도 역세권이 들어선다라는 게 이제 나오면서 토지 가치가 막 올라갔던 그런 사례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철도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이제 도로 광역 경제권 간 통행 희만도가 일반적으로 이거 보면 미음자형으로 가 있어요. 그래서 수도권에서 홍남권, 동남권 쪽에서 강원권에서 이제 충청권하고 중간에 대경권, 대구하고 경북권 있죠. 그래서 큰 거점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연결하는 형태가 미음자였는데 철도망은요, 약간 지금 현재 X자형이었던 게 지금 현재 M자형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M자형에서 수도권에서 호남으로, 그리고 수도권에서 강원으로, 강원도에서 동남권으로, 호남하고 동남권을 이으는 걸로 이렇게 해서 현재는 이 축이 이미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국가철도망 구상도는 M자형으로 가겠다.